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내적인 직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내적인 직합과 관련해서 간단한 내용을 좀 한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내적인 직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한 R에 대해서 R의 이데알이 지금 두 개가 있을 때 두 가지 조건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두 이데알의 합이 전체 환 R과 같으면서 이때 교집합이 I1과 I2 교집합이 0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R이 I1과 I2의 직합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이것을 나타낼 때 R은 I1과 I2의 내적인 직합을 표현하는 기호로 더하기 위해 점을 찍어서 이제 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정의를 생각해 보면 그 R이 I1과 I2의 내적인 집합이라면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고 있을 텐데요. 이때 I2하고 I1의 순서를 이제 바꾼다고 하더라도 환에서는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을 이제 하고 교집합의 경우에는 뭐 바꿔봤자 동일한 집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더라도 여전히 그러한 조건에 만족을 하고 있으므로 I2와 I1의 내적인 직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I1과 I2의 내적인 직합이나 I2와 I1의 내적인 직합은 서로 같겠습니다. 자, 이런 내적인 직합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경우가 어떤 환이 있을 때 환의 이데알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 중 하나가 0 하나만을 가진 0 이데알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이데알을 생각을 해보면 더하면 당연히 R이 되고요. 그리고 교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0밖에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R은 0 이데알과 자기 자신의 내적인 직합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내적인 직합을 생각을 했는데요. 그 내적인 직합과 관련된 동치명제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R이 이데알 I1, I2의 내적인 직합이다. 다른 말로 I1, I2의 합이 R이 되고 I1과 I2 교집합이 0밖에 없다. 라는 것과 동치명제 중에 하나는 R의 모든 원소는 I1과 I2에 있는 적당한 원소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렇게 I1과 I2에 있는 원소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와 동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그 벡터 공간에서 두 부분 공간의 다이렉트 썸과 동일한 그러한 성질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과 또 다른 이제 동치 명제로서 다음과 같이 R이 I1과 I2의 합이라는 것은 이제 그대로 쓰도록 하고요. 이것은 임의의 원소 X가 R의 임의의 원소 X가 I1과 I2의 원소의 합으로 나타내진다라는 그런 내용이 될 텐데요. 자, 그런 것이 교집합이 0밖에 없다라는 것은 2번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이 덧붙인 것과 동치가 되는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I1과 I2의 원소의 합으로 0을 표현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즉 A1하고 A2가 0이 되는 경우밖에 없다 라는 것만을 생각을 하더라도 동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명제가 동치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순서대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1번을 가정하면 2번이 성립한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순서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을 가정하기 때문에 즉 I1과 I2의 합이 R이 되기 때문에 X를 생각을 해보면 자, R에 속한 임의 X는 I1 더하기 I2에 속하는 것이죠. 자, X에 대해 X가 I1 더하기 I2에 속해 있으므로 I1 더하기 I2에 속한 원소의 꼴 생각을 해보면 A1, A2가 각각 I1, I2에 있으면서 A1 더하기 A2들의 합으로 이런 집합의 원소가 표현되므로 X도 A1 더하기 A2로 표현하고 A1하고 A2가 각각 I1, I2에 속한 그런 원소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임의 원소 R은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결국 이제 임의 X가 나타낸다라는 것을 이제 결국은 이 사실로부터 얻어내는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법이 한 가지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일 A1 더하기 A2와 B1 더하기 B2가 동시에 같은 X를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B1은 I1, B2는 I2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자, 그러면 X를 A1과 A2의 합으로도 쓸 수 있고 B1 더하기 B2의 합으로도 쓸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방법이 한 가지뿐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쓴다면 결국 A1과 B1이 같아져야 되고 A2와 B2가 같아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B1을 왼쪽으로 이항을 하고요. A2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서 A1 마이너스 B1과 B2 마이너스 A2가 같겠습니다. 그런데 A1하고 B1은 모두 I1의 원소이므로 A1 빼기 B1도 I1의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소와 이 원소는 같은데 앞에 있는 원소를 보니까 I1에 속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뒤에 있는 B2 빼기 A2를 생각을 해보면 각각이 I2의 원소가 되므로 뺄셈한 결과도 I2의 원소가 됩니다. 같은 원소인데 그것이 I1의 원소이기도 하고 I2의 원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집합에 속하겠습니다. 교집합은 1번 가정에서 0밖에 없으므로 우리가 얻는 것은 A1과 B1이 같고요. 뺀 것이 0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B2 빼기 A2가 0이 되어야 되므로 A2와 B2가 같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단 한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가정했을 때 3번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임의의 X가 I1 더하기 I2의 꼴로 나타내지는 것을 가정을 했기 때문에 I1 더하기 I2를 이제 생각을 하면 모든 원소, R에 있는 원소를 포함을 하므로 이것은 R을 포함을 합니다. 자, 물론 I1과 I2는 R이 이데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데알
더했을 때 그 결과는 Rn에 속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I1 더하기 I2가 R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2번의 첫 번째 사실로부터 이런 포함관계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것으로부터 I1과 I2의 합이 R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이 성립하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A1 더하기 A2라고 하고 그 값을 0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A1은 I1에 속하고 A2는 I2에 속하는 원소에 대해서 합한 것이 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0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을 보면 0 더하기 0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때 앞에 있는 0은 I1에 속해 있죠. 그리고 뒤에 있는 0은 I2에 속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 0이라고 하는 이 원소를 I1에 있는 원소와 I2에 있는 원소로 A1 더하기 A2로도 쓸 수 있고 I1에 있는 0과 I2에 있는 0의 합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번을 가정하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으므로 유일하기 때문에 유일하다는 뜻은 A1이 0과 같아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A2는 0과 같아져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성립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이 성립하면 1번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는데요. 3번의 첫 번째 그 조건 때문에 이 조건을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요. 자, 이 조건만 더 확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교집합에 있는 원소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교집합에 속한 원소 X를 하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는 이제 I1에도 있고 I2에도 있는데요. X 더하기 마이너스 X를 생각을 해보면 0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 있는 X는 I1에 있는 원소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X 생각을 해보면 X 자체가 I2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X도 I2가 이데알이라서 부분한이 되기 때문에 I2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X도. 자, 그러면 이 0을 표현하는 방법에서 앞에 있는 X는 I1의 원소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X는 I2의 원소를 사용을 해서 0을 지금 합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3번을 가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는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가 되죠. 자, 3의 가정에 의해 그러면 x도 0, 마이너스 x도 0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x가 0이다라는 것이죠. 자, 교집합에 속한 원소는 무조건 0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I1과 I2의 교집합에 있는 원소는 0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0 자체는 교집합에 물론 포함이 되는 원소인데 그거 말고는 더 없기 때문에 0 하나로 구성된 집합과 동일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1번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서 이 세 가지가 모두 동치가 되겠습니다. 즉, 세 가지 사실로부터 내적인 직합으로 표현된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적인 직합의 이그젬플 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G6라고 하는 이 화는 G2와 G3의 직합이었는데요. 자, G6하고 G2의 관계를 보면은 G2가 G6의 부분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데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external direct sum이라고 불렀고요. 그런데 그 G6가 구조 자체가 이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G6에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내적인 직합으로도 아마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G2는 이제 원소가 두 개인 환이므로 G6에서 원소가 0, 1, 2, 3, 4, 5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G6의 이데알로서 원소가 두 개인 이데알이 어떤 게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G6의 이데알은 모두 이런 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M은 그 6의 약수만을 이제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네, M은 이제 여기서는 6의 약수니까 1이나 2나 3이나 6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6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G6의 원소는 아니고요. 자, 그 G6의 원소 생각할 때는 이제 6 대신 0을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이데알은 사실은 이게 어떤 거냐면 결국 M 하나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그 시크릿 서브 그룹 덧셈만 생각한다면 그것에 해당하는 그런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녀석의 위수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M이 약수인 경우에는 이것이 결국 6을 M으로 나눈 목과 같겠습니다. 물론 이제 M이 0일 때는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될 텐데, M이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요. M이 0일 때는 그 M 0 곱하기 G6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전부 0밖에 없으므로 원소의 개수가 1이 되겠죠? 하나가 되겠습니다. 즉 6분의 6이라고 생각을 이제 해도 되겠고요, 물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위수가 2가 되려면 M을 3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3으로부터 생성된 시크릿 서브 그룹,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생성된 이데알, 즉 단항 이데알을 생각을 하면 일단 위수가 2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녀석의 그 원소를 보면 0, 3밖에 없는 것 같고요. 자, G3가 위수가 3인데, 위수가 3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값이 3이 되는 경우는 M이 2가 되는 경우니까 2로부터 생성된 단항 이데알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위수가 3이 되는 그러한 이데알이 되겠습니다. 원소는 0이 4로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 내적인 직합으로 표현된다면 결국 이 이데알과 이 이데알의 합이 전체가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두 이데알의 교집합이 0 하나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교집합은 0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각은 이데알이 되고요. 단항 이데알이죠. 그리고 이 덧셈을 생각을 해보면 앞에 있는 0과 뒤에 있는 0, 2, 4를 더함으로 해서 0, 2, 4가 다 나타나고요. 3이랑 더할 때 3 더하기 0을 하면 3, 3 더하기 2를 하면 5, 3 더하기 4를 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원소가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이데알의 직합으로 G6가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데알은 G6의 부분집합입니다. 이데알이니까. 그래서 내적인 부분집합을 통해서 일종의 그 직합과 같은 이제 구조가 되도록 이데알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적인 직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성립하는지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집합과 이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다 더한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G6랑
같은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두 개의 환을 가지고 그 external direct sum, internal direct sum을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한 개념을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일반적으로 n개, 유한계의 환에 대해서 같은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R1부터 Rn까지 모두 환이라고 하겠습니다. n개 환이 있을 때, 자, 이 n개 환으로부터 만들어진 새로운 환을 우리가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일단 집합을 먼저 생각을 하면 다음과 같은 n개의 성분을 갖는 순서 n조, 각각의 성분은 R1, R2, Rn에 있는 원소로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n개의 집합의 곱집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곱집합을 생각을 하고 이러한 곱집합에 속한 원소들 사이의 연산, 덧셈과 곱셈을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환을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앞에서 우리가 두 개의 환을 다이렉트 썸을 할 때 성분별로 연산을 이제 정의한 것처럼 n개의 그 환에 대해서도 성분별로 우리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두 개의 순서 n조를 더할 때는 각각의 성분별로 더하고 그 값을 성분으로 하는 순서 n조로 대응을 하는 연산으로 약속을 하도록 하고요. 곱셈도 마찬가지로 성분별로 곱셈을 하는 것을 이용해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두 개의 환의 집합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 곱집합에 대해서 이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환이 되는 것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했던 과정을 보면 결국 성분별로 연산을 정의했기 때문에 성분별로 결합 법칙이라던가 분배 법칙이라던가 교환 법칙이라던가 덧셈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환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얻어진 그 환을 n개의 환의 external direct sum, 직합이라고 하고요. 동일한 기호를 사용해서, 물론 여기서는 n개의 그 환을 직합을 하는 것이니까 이제 여러 개를 쓰는 그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O 플러스 기호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그 R1부터 Rn이 다 동일한 환인 경우도 있을 텐데요. 동일한 환을 n개를 이제 집합을 한 경우에는 이렇게 물론 쓸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Rn으로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n개의 그 집합에 대해서 그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몇 가지 기본적인 성질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각각의 환이 가환환이 될 필요충분 조건은 직합이 가환환이다라는 것과 동치다라는 것을 두 개인 경우에 확장을 생각을 해보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증명은 좀 쓰는 좀 번거로움이 있어서 직접 써보지는 않을 텐데요. 앞에서 했던 두 개의 환에 대해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아마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n개의 환이 모두 유한한 환인 경우에는 당연히 집합도 곱집합이 되기 때문에 집합 입장에서는 유한한 환일 수밖에 없고요. 곱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원소의 개수의 곱이랑 같겠죠? 즉 A1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느냐, A2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An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있느냐를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직합의 위수는 각각의 위수의 곱입니다. 여기서 곱을 한 겁니다. 이 위수는 이제 자연수니까 물론 0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0인 것은 환으로 생각하진 않는데 환에서는 물론 이제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자연수의 곱셈이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곱셈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곱집합의 위수가 이것이 되는 것은 뭐 당연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원군에 대해서도 동일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앞에서 얘기한 그런 그 주의할 점과 동일하게 R1과 R2, Rn이 모두 단위원을 가진 환이긴 한데 모두 여기서 특별한 언급은 안 했지만 1과 0이 다른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R1도 단위원을 가지지만 R1에서 1이 R1에서 0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R2, R3, Rn 모두 그러한 조건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조건 하에서는 R1부터 Rn을 그 다이렉트 썸을 한 것도 당연히 단위원을 가질 것이고요. 그 단위원을 구체적으로 써본다면 1, 1, 1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 동일하게 1이라고 썼지만 엄밀하게는 첫 번째 1은 R1의 단위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1은 R2의 단위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각각의 단위원을 성분으로 하는 원소가 직합의 단위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원군을 그러면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단원군은 두 개의 직합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직합의 단원군은 각각의 단원군을 생각을 해서 군 입장에서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한 것과 같다라는 것도 우리가 그 두 개일 때를 생각을 하면 그대로 확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증명은 따로 하지 않아도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직합을 이제 여러 개의 환을 이제 통해서 직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처음에 직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한 것은 우리가 사실 이제 대수에서 환을 다룰 때 환의 구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주제가 될 텐데요. 다양한 이제 환의 구조를 생각을 할 때 그런 구조를 다양한 것을 만들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기존에 알려진 환을 직합을 함으로 해서 새로운 환을 우리가 새로운 구조들을 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위수가 8인 그러한 그 환들을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8이라고 하는 환은 당연히 위수가 8이고요. 자, G2하고 G4를 다이렉트 썸을 하더라도 위수가 8이 되겠습니다. 자, 원소는 이와 같이 주어지겠죠? 첫 번째 성분은 0 또는 1이 되고요. 두 번째 성분은 0 또는 1 또는 2 또는 3이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주어지겠습니다. 자, 또는 위수가 8인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G2, G2, G2를 3개를 직합을 하더라도 위수가 8이 되겠습니다. 각각이 0 또는 1이 되므로 첫 번째 성분도 2가지, 두 번째 성분도 2가지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성분도 2가지, 그래서 모두 8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위수가 8이라는 측면에서는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가환환이기도 합니다. 자, G8은 뭐 가환환이고요. G2, G4도 가환환이기 때문에 가환환을 직합한 결과도 가환환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의 경우에도 각각이 가환환이기 때문에 가환환을 직합을 하게 되면 여전히 2개일 때나 3개일 때나 4개일 때나 항상 가환환이 됩니다. 여기 있는 것은 위수도 다 동일하고요. 가환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G2, G4, G8 모두 단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위원이 0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이 환도 단위원을 가지고 있고요. 직합도 단위원을 가지고 있는데 단위원이 1,1이고요. 3개를 직합을 한 경우에도 단위원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1,1,1입니다. 자, 단위원을 가진 가환환이라는 공통된 특성, 위수가 같다는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구조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느 두 한도 동형이 아닙니다. 자, 동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동형이면 동일한 내용, 동일한 성질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표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개의 환이 동형이면 당연히 표수가 같아져야 됩니다. 따라서 이 세 개의 환의 표수를 통해서 최소한 동형이 아닌지 아니면 동형일 수도 있는지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G8은 1을 몇 번 더하면 처음으로 0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8번 더하면 0이 됩니다. 즉 표수가 8이 됩니다. 자, G2와 G4의 직합은 단위원 1,1인데 이것을 여러 번 더할 때 처음으로 0이 되려면 두 번째 성분이 4번은 더해야지 0이 되고 앞에 있는 1도 4번을 더하면 0이 되기 때문에 표수가 4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3개를 직합을 한 경우에는 1,1,1을 두 번만 더하면 0이 되기 때문에 표수가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동형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단원군을 계산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자, 첫 번째 G8의 단원군은 8과 서로 소인 원소들이니까 1, 3, 5, 7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2와 G4의 다이렉트 썸의 단원군은 G2의 단원군과 G4의 단원군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환이 아니라 군이죠. 이 군은 다이렉트 썸이나 다이렉트 프로덕트로 되어 있는데, 자, 앞에 있는 것은 G2에서는 유일한 단원이 1이고요. G4에서는 1, 3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합은 1,1과 1,3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소가 2개입니다. 자, 단원의 개수가 다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G2, G2, G2 3개를 다이렉트 썸한 것의 단원군을 생각해 보면 G2의 단원군을 이렇게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이제 하는 것이 되는데요. 자, 이것은 첫 번째도 1밖에 없고 다 1이죠. 자, 그것은 다이렉트 프로덕트 입장에서 1,1,1 이 원소 하나밖에 없는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단원군의 위수가 다 다릅니다. 따라서 동형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그 직합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구조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이그젬플 중에서 G2를 5번 직합을 한 그러한 그 환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환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컴퓨터에서 0과 1을 많은 사용을 해서 이제 모든 연산들을 나타내는데, 그러한 이제 연산을 표현을 할 때 이론적인 그러한 기반이 되는 그런 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컴퓨터에서는 32비트 컴퓨터에서는 0 또는 1을 32개를 이제 묶어서 한 단위로 연산을 주로 할 텐데요. 그런 경우라면 G2의 32 제곱에 해당하는 이러한 환이 그 연산에서의 이론적인 그런 기반이 되는 그런 환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러한 환에 대해서 덧셈을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성분별로 덧셈을 하는 것이죠. 자, 성분별로 곱셈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원소의
그 덧셈에 대한 여건도 생각할 수 있는데, 덧셈에 대한 여건은 각각에 대한 덧셈에 대한 여건입니다. 물론 G2가 0 또는 1밖에 없으므로 그 0의 덧셈에 대한 여건은 0이고요. 1의 덧셈에 대한 여건은 1이 되는데, 그래서 10110과 그것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집합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3장 9절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